아까 뭐야? 먹었고 죄다 먹는데 썼네? 이렇게 버는 족족 먹는 걸로 쭉쭉 나간 걸 엔겔지수가 높다고 표현해. 엔겔지수는 가게에서 지출하는 총 비용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건데 이걸 만든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엔겔의 이름을 딴 거야. 정확히 해석하자면 엔겔 계수인데 경제 수치는 보통 지수로 표기하니까 엔겔 지수라 불러. 엔겔은 독일 작센 지역 통계국에서 일하면서 벨기에 노동자 가구 153세대의 가계 조사를 맡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1957년 벨기에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라는 논문을 발표. 가계 지출을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5개 항목으로 나눴을 때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는 대부분 일정한 비율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줄고 문화비는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지. 이게 바로 엔겔의 법칙이야.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순 없잖아?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100끼씩 먹진 않으니까 먹는 건 한계가 있어. 대신 공연, 전시 등의 문화생활이나 옷, 가방, 구두 등 입고 들고 신는 건 격차가 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비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지. 계산 한번 해볼까? 만약 총 지출액이 300만 원인데 그중 식료품비가 100만 원이라면 엔겔 지수는 33%가 되겠지? 이 수치는 중류층에 들어가. 엔겔은 25% 이하는 최상류층, 25에서 30은 상류, 30에서 50은 중류, 50에서 70은 하류, 70% 이상은 극빈층으로 구분했거든. 이제 우리나라에 대입해볼까? 표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2022년 소득 상위 20% 가구의 엔겔 지수는 12% 이하, 하위 20%는 21.4%로 거의 2배 차이가 났어. 오, 엔겔의 말 일리가 있네. 근데 이 법칙에 따르면 엔겔 지수가 낮을수록 잘 사는 나라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엔겔 지수가 계속 오르는 중이야. 코로나 전인 2019년엔 우리나라 가계 평균 엔겔 지수가 11.4%였거든. 그런데 2021년은 12.8%로 올랐어. 코로나로 인해 수입은 줄었는데 전쟁 때문에 식료품 가격은 올라서 엔겔 지수가 높아진 거지. 그런데 이건 다른 나라도 똑같지 않냐고? 아니,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 게다가 코로나 이후 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2%로 선진 5개국 평균의 3배가 넘어. 심각하지? 이쯤 되니 엔겔 지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 반대로 소득이 높은데 엔겔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 몽스루.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 미식가의 나라인 만큼 먹는 데 진심이라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야. 그래서 소득도 높지만 엔겔 지수도 높게 나와. 나라별, 경제 권역별로 물가가 다른 경우도 엔겔 지수를 비교 척도로 사용하긴 애매해. 예를 들어 직접 농사를 지어먹는 농촌은 소득이 높지 않아도 엔겔 지수가 낮잖아? 그래서 엔겔 지수가 꼭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정답은 아니란 거지.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엔겔의 법칙에서 벗어난 상황인데 소득 하위 20%의 엔겔 지수가 오히려 낮아졌거든. 왜 그런가 살펴보니 비싼 신선식품 대신 싼 가공식품을 먹어서래. 예를 들면 카레를 만들 때 비싼 고기 대신 저렴한 햄을 넣는 거야. 못난이 과일, 흠집 과일 검색도 늘어난 상황. 사먹는 것도 해먹는 것도 밥값 많이 오른 건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게다가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도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고 엔겔 지수고 뭐고 따질 거 없이 먹고 싶은 거 마구마구 먹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